저는 ISS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SS이 Intellectual Asset이라고 해서 지식재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밸류업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 및 사업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지식재산 또는 지식자산의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문가 포럼은 사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관련된 지식재산의 보호 이런 테마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 유관해서 중소기업 특화 또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 추진에 있어서의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봄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포럼 기간 동안에 고민을 해왔고,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은 관련돼서 오늘 그동안에 고민한 부분 또 포럼 전문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뭐 이미 워낙이 많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지식재산이 결국은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이것이 적용되는 또는 커버되는 기술 그리고 제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마켓에 있어서의 사업화 이런 연동성이 없는 지식재산은 그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기술 사업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식재산의 현재 상황을 짧게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그동안에 물론 이번 이 포럼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중요한 정책 IP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짧게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뭐 진단이라고까지는 좀 표현이 우습지만은 이런 점이 조금 아쉽더라 하는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은 뭐 리소스가 워낙이 많으니까 뭐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있지만은 이 중소기업에 특화된 우리가 IP 경쟁력을 강화를 하든 또는 보호를 하든 또는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이러한 지식 재산 정보에 대한 공유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공유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짧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뭐 저는 지식재산을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슈를 볼 때 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첫 번째 이제 스타팅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하는데, 지식재산 경쟁력이나 보호는 주로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과연 이 중소기업이 B2C 사업을 하는지 B2B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최근에 많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조그마한 부품을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뭐 LG나 삼성에 공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IP 환경 하에서 이런 중견 또는 대기업은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한테 당연히 IP 클리어런스라고 해서 이 제품 공급하는 이 제품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과연 IP의 관점에서 안전한지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을 하고 관련돼서 부품을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B2B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IP 경쟁력이나 또는 보호나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슈는 B2C 영업을 하는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이 사실은 그동안에 특허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노출되지 않았던 부분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 글로벌한 IP 경쟁의 구도하에서 좀 사뭇 이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 우리나라 우량 중소기업의 30%뭐 알려진 거 뭐 보도된 바만을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특허 분쟁에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처럼 뭐 FTA나 WTO나 또 이러한 국제 글로벌 교역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게 지식재산에 대한 상호권리 인정,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숫자로 보면 한 500만 개, 600만 개 되는데 특허를 하나라도 출원한 중소기업은 한 150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뭐 한 150만 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특허 모두 어떤 형태로 간에 특허 이슈가 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기술 사업화 관점에서 그럼 중소기업이 사실 이 특허청을 비롯해서 이러한 특허 관련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렇게 못하는 게 또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현실이고, 이렇게 뭐 이 기술 개발의 완성 단계에 따라서 초기냐 또는 제품화 단계냐 글로벌 진출 단계냐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자 곧 중소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IP 경쟁력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질 때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IP 분쟁이나 특허 보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뭐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허청에서 약 한 2012년, 11년 정도부터 기획은 됐지만은 2012년부터 소위 말하는 IP 금융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특허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물론 기존의 기보나 이런 데서 뭐 기술 평가 보정의 그런 제도는 있었지만은, 이런 IP 금융이라는 새로운 IP의 성장 동력을 시작함으로 해서 관련돼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심지어는 IP가 담보로서 인정이 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ABS 비슷한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되고 관련된 투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에 성차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기보에서도 또 IP에 대한 인수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IP 기반의 심지어 M&A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펀드들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중소기업을 많이 만나면서 중소기업이 처음에 당신들 특허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 두 번째 이런 거 해야 됩니다는 별 관심 없다가, 이 세 번째 특허 제대로 갖추면은 투자 유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때서 이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 사업이 뭐 내일이나 모레 망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고, 또 캐시플로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일상에서 딜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 IP는 뒷전이지만은 다행히 이러한 새로운 IP 금융이라든지 IP 기반의 투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상당한 이 IP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 가져 나간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필드에서 좀 경험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나 IP에 있어서는 이 세계 최고의 정부 주도 지원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IP 지원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중기청, 특허청 뭐 할 거 없이 뭐 조사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100% 조사가 안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IP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IP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간 사이드 또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어쩌면은 너무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벌려서 진행함으로 해서 그런 또 부작용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IP 지원 사업이 많다. 뭐 IP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이 IP 뭐 특허 출원할 때 지원해주고 해외 출원, 국내 출원. 그 다음에 IP를 가지고 고도화하거나 상품화하는 거, 사업화할 때, 분쟁할 때 관련돼서 전략 수립을 하거나 조사 분석을 하거나 업무 대행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동일한 목적에 대해서 컨설팅,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펀딩까지. 그러니까
네트워킹까지 제공하는 IP 지원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정작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IP 경쟁력은 어느 수준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IP의 보호 능력 정도는 어느 정도고 바로 제 앞에 발표하신 추 위원님께서 또 코멘트하신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IP 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모르는 게 왜 모를까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거꾸로 생각해보고 조사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로 해서 혜택받은 기업도 많고 이걸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심지어 분쟁에 대응을 하거나 IP 포트폴리오를 갖추거나 다양한 IP 기반의 신규 사업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이러한 아주 좋은 면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IP 지원 정책 사업이 원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해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뭐 강론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자료는 강론에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번 포럼에 있어서 다양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IP 경쟁력 확보 또는 IP에 있어서의 보호,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그동안의 지원이나 그러면 IP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또 저희가 관련돼서 이 진행하는 부분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팩트를 위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이번 포럼에서 맡은 테마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 IP 정책 지원 사업이 많은데 과연 이 뭐 세계 탑 수준으로 많은데 과연 효과나 실제적인 아웃풋은 왜 적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더 이런 어차피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향상을 시키고 또 효과를 극대화할 거냐의 관점에서 시작점은 당연히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에 있어서의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서비스가 뭐 다양한 정부 부처에 따라서 그 수요에 따라서 당연히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하나의 공통된 플랫폼. 저는 뭐 어떤 누가 이걸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부 부처의 소관으로 이걸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 중소기업 맞춤형 이 특화된 정보 서비스의 플랫폼이 지금 없더라. 저희도 이러한 플랫폼이 어떤 이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건지를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맞춤형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워낙 뉴스레터 형식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국내에 진출한 뭐 톰슨 로이터든 할 거 없이 지금 상당히 지식재산에 관련된 정보가 사업의 아이템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마치 그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의 신용정보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료 멤버화해서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러한 지식재산의 정보 자체가 관련된 정보 자체가 유료화되고 물론 지금 뭐 분석이나 컨설팅 자체는 워낙에 유료화되어 있지만은 이 정보 베이스의 유료화 서비스 모델이 발전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 게 드디어 이제 일반론적인 것보다 기존에는 내가 필요한 거를 뭐 제한된 이런 키워드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았다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찾아주는 이러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가 글로벌 트렌드고 그런 관점에서 지식재산 또한 특히 중소기업에 특화된 이러한 다양한 메뉴 이건 뭐 저희가 나름대로 후보로서 뭐 일반론적인 건데 이러한
IP R&D 정보 분석 서비스 플랫폼이 중소기업에 특화된 니즈를 반영하고,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뭐 IP 관련된 니즈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데, 그럼 이걸 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정부 산하 기관과 또 민간이 공동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형태로 간에 제가 보기에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이것이 실효적인 수요자 중심의, 왜냐 민간 사이드가 들어오면은 돈이 안 벌리면 이 플랫폼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소위 이야기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말뿐인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이렇게 정보 서비스가 운영이 될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 IP 경쟁력 및 관련된 IP 보호가 실효적으로 아웃풋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런 중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